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1장 부동산 경제론의 4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배우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매년 2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고요. 분량이 좀 많은 편이라서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요 기본 개념인 요 1, 2까지만 이번 시간에 보고 다음 시간에 3, 4, 5번을 볼 거예요. 그래서 2시간 후에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자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 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데 탄력성은 가령 A의 비탄력성이라고 할 때 원인이 B고요. 결과가 A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A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탄력성의 공식은 율분의 율이지 분분의 분 또는 양분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화율분의 변화율이에요. 탄력성의 계산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시작점 기준과 중점 기준 2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탄력적이란 말은 기울기가 작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라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어. 근데 비탄력적이란 얘기는 기울기가 크다,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그 다음에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암기 코드 피탄큐기. 요 피탄큐기 요게 굉장히 유용하니까 6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한번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탄력성은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탄력성의 이름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A의 비탄력성, 가령 A 자리에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런 식으로 A 자리에 들어가는 말이 있고 B 자리에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자, 이때 요 A와 B 중에서 B가 뭐가 되냐면 얘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 그리고 A가 결과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 탄력성이라는 게 뭔가 관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데 A와 B 중에서 원인과 결과 중에서 뭐를 보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값은 결국 요 결과 값인 요 A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B가 변했을 때 원인이에요. 먼저 변하는 게 B예요. B가 변했을 때 A는 얼마나 변하느냐, 얼마나 변하냐, 요거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은 직선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얼마나 변하느냐가 아니라 증가하고 감소만 중요했죠. 이게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만 중요한데 탄력성에서는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얼마나. 뭐가 바뀌었을 때. 요 자리에 있는 게 바뀌었을 때.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탄력성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탄력성의 정의는 B가 변할 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변할 때 A 자리에 A가 요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즉 B가 변할 때 A가 얼마나 변하냐니까 A의 민감도,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지, 이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먼저 변하는가, 뭐가 먼저 변하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어디냐면 의하고 탄력성 사이에 있는 B 자리 있죠. 요 놈이 원인이야. 그죠? 결과는 의 앞에 있는 요 놈이 결과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가격이 1% 변했는데 수요가 2% 변했대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옵니다. 2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를 알고자 하는 거야? 요 의자 앞에 있는 요 놈이 알고자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려는 건 뭐야? 그렇지? 얘가 원인이 1% 변했는데 결과는 얼마나 변한 거야? 이만큼 변했다고요.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가 이만큼 변했다고.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어때요?
만약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러면 뭐가 변했을 때, 그렇지? 원인인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변했냐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픔의 싸대기 탄력성이 있죠. 여기에서는 뭐가 원인이에요? 당연히 싸대기가 먼저지. 여러분이 이거 싸대기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한번 누구 이렇게 싸대기를 때리죠. 그러면 싸대기를 먼저 때리는 게 원인이에요? 아니면 아픈 게 먼저예요? 그렇지. 먼저 싸대기를 맞아야지 그게 원인이 돼서 아픈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싸대기의 아픔 탄력성이 아니라 아픔의 싸대기 탄력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싸대기의 자리가 어디? 의하고 탄력성 사이에 왔잖아요. 그러면 한번 얘가 싸대기 날렸을 때 얼만큼 아파? 눈물이 날 만큼 아파? 아니면은 그냥 맞을만 해.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아픔의 싸대기 탄력.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이게 원인이라고요. 원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무슨 선생님 그럼 탄력성을 엄청 많이 배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력성은 우리가 공인중개사 수준에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하고 수요의 탄력성은 요 세 가지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네 가지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여러분.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가 먼저 변해? 뭐가? 그렇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건 뭐예요? 그렇죠? 뭐가 원인이 되는 거야?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가 얼만큼 변하는 거야? 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데 여기서 교차는 뭐냐면요. 다른 상품의 가격이에요. 이건 다른 상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이 재화의 수요는 얼마나 변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놈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의하고 탄력성 사이에 있는 애들이 바로 원인이 되고 얼마나 변하는 거냐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건 요 놈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나타내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근데 제가 수업을 하거나 혹시나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수요의 탄력성이다. 그럼 여기 원인이 비어있죠. 원인이 비어있잖아요.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면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하면 별 얘기가 없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의미하더라. 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 봐봐요. 교재를 먼저 보자고. 요거 보기 전에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 69페이지 볼게요. 69페이지. 자, 수요의 탄력성의 개념 보세요. 정의. 어떤 수가 1% 변했을 때 1% 변했을 때 이와 관련된 다른 수는 몇 퍼센트, 그러니까 얼마나 변했는가 민감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즉 탄력성은 하나의 수가 변할 때 다른 수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민감도를 의미한다. 오케이, 민감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름을 잘 살펴봐야 돼요. 가령 아래와 같이, 이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이 A와 B가 있을 때 그렇죠? 이 B 자리에 있는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 원인이 되고 요 앞에가 결과가 된다. 우리는 결과값을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종류가 아니죠. 이거 잘못된 이거 지워버려서 수요의 탄력성의 종류예요. 수요의 탄력성의 종류.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의 종류는 우리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수준에서 나오는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세 개만 알면 됩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뒤에서 배울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요거 네 개만 알면 돼요. 뭐 더 이상 우리가 탄력성 딴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네 개 알기도 사실 우리 버거워요. 네 개만 알면 된다. 자, 그러면 69페이지 하단부에 네모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우리가 한 공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근데 요 쌍괄호 1번 있죠? 요 쌍괄호 1번 요거 별표 치세요. 여기에서 일단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여기 율의 동그라미 치시고 율의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에 대한 공식이 뭐가 나오냐면 다음 페이지 70페이지에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데 봐봐요, 여러분들. 가격의 변화율 퍼센트죠. 율 퍼센트. 여기에다도 요거 표시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괄호 치세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면 시험에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가 가격의 변화분 또는 변화량 둘 다 X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특히 분이 잘 나오는데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분도 아니고 변화량도 아니겠죠.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요거 율분의 율이에요. 아셨죠? 율분의 율. 자, 근데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이 가격의 변화율을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냐면 요 대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대한. 자, 여러분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어떤 문장이 있을 때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뭐뭐 A에 대한 B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대한 앞에 있는 게 분자예요. 분자. 그리고 대한 뒤에 있는 요 놈이 분모. 요게 분모야. 분모. 요게 요 B 여기 있는 게 분자입니다. 다시 여기 조금 헷갈렸는데 제가 봐봐요. 대한이란 말이 나왔을 때 A에 대한 B죠. 그러면 요 놈이 분모고 앞에 붙어 있는 게 분모고 뒤가 분자입니다. 자, 그래서 봐봐요. 지금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이 분모지. 대한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A와 B의 자리를 바꿔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내냐면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의 비다. 요러면 틀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일맥상통한 게 요것도 요 문장으로도 나오는데 여기도 봐봐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인데 얘네들이 요걸 또 바꿔치기 한단 말이야. 가격의 변화율을 수요량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그럼 틀리겠죠. 그러니까 어느 게 분모고 어느 게 분자인지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여태 어떤 걸 봤냐면 이제 공식으로 넘어가자고요. 몇 페이지냐면 70페이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면 여기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분수 값이 나왔을 때 요 분자가 결과값이야. 결과값. 그리고 요게 원인이 되는 겁니다. 원인.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은 결과가 몇 퍼센트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여기에서 요 2라고 요거 약자로 적거나 아니면 입실론이라고 하는데 요게 입실론이 그리스 문자로 요 2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참고로 알아두세요. 왜 이게 2자가 붙었냐면 탄력성이 영어로 elasticity입니다. 제가 이거 스펠링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발음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2로 시작해. 영어로 elasticity. 그래서 이게 2인데 그것까지 여러분들 몰라도 되고 자꾸 물어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 봐봐요.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란 걸 배웠죠. 수요의 법칙은 뭐였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즉 가격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값이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란 말이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항상 조심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가격이 5% 상승할 때
상승할 때 수요량이 10% 변한다. 얍삽하게 이렇게 난다면 변한다. 그럼 이 변한다는 뜻이 증가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야? 그죠? 이 변한다는 말은 감소한다는 얘기죠. 감소란 말을 안 줬지만 왜? 왜냐면 우리는 수요의 법칙에서 배웠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즉 플러스 값이니까 수요는 뭐가 나야 돼? 마이너스 값을 해서 변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수요가 10%로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언제나 분모가 플러스면 분자는 마이너스고 분모가 마이너스면 분자가 플러스를 해서 언제나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야 이거 맨날 마이너스 값 붙이기엔 너무 귀찮은데? 라고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할 때는 앞에다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요. 그럼 이 절대값을 붙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항상 마이너스 값인데 절대값 부호를 붙이면 이게 그냥 플러스로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 수요량과 가격은 반대 방향이라서 언제나 음수지만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2야, 3이야 이렇게 한 건 원래 마이너스 값이 붙었었는데 얘네들을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부호를 다 없앤 양의 값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음수를 앞에 붙이면 귀찮으니까 말할 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그 내용인데 자 여기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퍼센트 구하는 거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변화율 퍼센트 구하는 거죠. 요거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쉽게 가자고. 일단 몸무게가 80kg이었다가 88kg 됐죠.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야 너 몇 킬로 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바뀐 무게 얼마나 변했는지 알려면 바뀐 무게에서 그죠? 요게 바뀐 무게야 그죠? 아니면 나중 무게라고 할 수도 있겠네. 여기서 뭐 빼냐면 처음 80kg 요거 빼줘가지고 처음 거 그죠? 아니면 시작인 거 시작 요거 빼서 나 8kg 늘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몸무게가 80kg이었는데 72kg 됐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72에서 나중 거에서 처음에 80kg 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8kg 줄었는데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몇 킬로 변했냐고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뭘 빼는 거예요? 나중 거에서 처음 시작할 때 몸무게를 빼줘요. 얼마 변했냐고 물어봤을 때. 자, 그러면 변화율, 퍼센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는 뭐에 비한 변화율이냐면 처음.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야, 시작. 그러면 시작에 비해서 몇 퍼센트 변하냐는 걸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모를 뭘로 해야 되냐면 시작인 80으로 놔야 돼. 80.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바뀐 몸무게에서 처음에 80을 이렇게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변화율을 구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값에서 나중에 바뀐 값 빼기 시작한 값 요렇게 되겠네. 오케이?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저는 계산하다가 편의를 위해서 막 이렇게 바꾸거든요. 왜냐면 이게 절대값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도 별로 안 변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항상 어떻게 빼주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죠? 처음에 나중에 게 여기로 오더라고. 요 시작이 분모고 나중에 거에서 시작을 빼줘야지 요게 퍼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80 그럼 이게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80이고 여기 88에서 80 빼면은 요거 80분의 8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 8% 나오는 거죠. 그죠? 요렇게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이거 몸무게.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았냐면 나중 거에서 분자는 나중 거에서 처음 시작했던 거.
그래서 분모가 시작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시작한 몸무게하고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비교해서 하니까 우리가 이걸 시작점 기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작점 기준.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응용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처음에 가격이 40원에서 50원으로 상승했대요. 처음에 시작이 어디예요? 40원에서 50원이니까 시작이 40원이네. 가격의 변화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 분모가 40원이 돼야 되겠죠. 뭐에서 못 빼줘야 돼?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공식이 어떻게 돼요? 자, 분모가 시작. 그 다음에 어떤 거? 요거 나중 거에서 시작을 빼줘요. 그럼 50에서 40 빼면 25% 가격이 상승했네. 그죠? 자, 그럼 이번엔 수요량이 100개에서 80개로 감소했대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이 어떤 거예요? 요게 시작이고 요게 나중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아까 공식 어떻게 세웠어요? 시작이 있고 요게 나중 거에서 시작을 빼주는 거 요게 지금 분자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시작이 100이니까 100에서 8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시작이 분모, 시작을 나중 거에서 시작을 빼야 돼. 그러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0%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지 않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 구하는 거예요? 그치? 이거 분의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뭐니까? 우리가 지금 구한 게 가격 변화율이죠. 가격 변화율에서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주어지면 문장이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가격이 40원에서 50원으로 상승할 때 40원에서 50원으로 상승할 때 수요량이 100개에서 80으로 감소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물어보면 어떻게 구해야 돼? 그렇죠? 분모를 요걸로 하고 분자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25%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는 마이너스 0.8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떼버리고 그냥 0.8이 되는 거예요. 요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시험 문제는 방금은 우리가 실제 가격에서 가격으로 변하고 몇 개에서 몇 개로 감소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려면 요 과정을 거쳐야 됐죠. 방금 요 과정을 거쳐야 됐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가격이 25% 상승할 때 수요량이 20% 변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하고 물어봐,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거는 이런 과정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여기서 곧바로 퍼센트 줬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문제에서 이거를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의 변화율이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줬을 때 지금 가격이 25% 상승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지. 요게 플러스면 요거는 수요량이 20% 변화할 때라고 요렇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왜? 이거는 음수여야 되니까.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면 20% 변화하는데 마이너스 값이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절대값을 씌워서 0.8이 되지만 요 분자가 원래는 마이너스 값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가격이 내렸대요. 그러면 여기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값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건데 요 부호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에서 이 탄력성을 왜 구하냐면은 시험 문제에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탄력성을 구하라는 문제도 출제되지만 사실은
뭐를 알고 싶은 거냐면 탄력성을 주고요. 수요, 아까 분자 있죠, 분자. 분자를 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줘줬어요. 임대료가 25% 상승하죠? 그때 뭐를 주냐면 탄력성을 그냥 줘버린다고. 탄력성을. 탄력성을 주면서 이 아파트 수요는 몇 퍼센트 변화하는가를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잖아요. 25% 하고 마이너스 20%일 때 탄력성이 얼마야? 이런 연습을 주로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준다고요. 25%를 주고 나서 탄력성까지 0.8로 줘요. 그러면 수요는 얼마 변해? 이거를 자꾸 물어본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 우리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탄력성 공식을 외우죠. 그러면 좀 이 수험생들이 단순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조금만 응용해도 되게 당황해. 그냥 아예 2개 변화율 주고 탄력성 구하라고 하면은 잘 구하는데 이렇게 탄력성 주고 가격 변화율 주면 이걸 못 구한다고. 약간 응용한 건데. 자, 그럼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자, 봐봐요, 이제. 자, 임대료니까 이거 가격이죠. 가격이 25% 상승이니까 플러스죠? 요때 탄력성이 0.8이래요. 0.8. 그러면 요 25%를 요거를 0.8에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20%가 나와. 근데 20%라고 쓰면 큰일 나죠. 왜? 왜냐면 수요가 몇 퍼센트 변화하냐면 20%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반드시 적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자, 그럼 봐봐요. 가격이 상승했죠. 그럼 우리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수요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0% 감소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탄력성 공식을 외울 때 중요한 거는 탄력성을 구하는 것보다 탄력성을 주고 나서 이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다른 유형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유형인데 이게 문제 3, 4, 5가 돼야지. 자, 똑같은 유형인데 봐봐요. 임대료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승할 때 이 밑에 문장은 똑같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0.8로 똑같이 주어졌을 때 아파트 수요는 몇 퍼센트, 뭐 얼마 변화하냐요. 그럼 봐봐. 이거 어떻게 풀면 돼?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승한 거는 퍼센트로 준 게 아니라 값으로 줬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퍼센트로 만들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보세요. 이 문제는 사실 이 문제랑 똑같은 건데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가격 있죠. 가격의 퍼센트하고 수요는 얼마 변했어?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건 요거고 요거는 0.8로 지금 주어졌어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가격 퍼센트를 준 게 아니야. 뭘 준 거예요? 값을 줬죠. 그럼 이거 가지고 가격 퍼센트 변화율을 구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작이 요거네, 시작. 그러니까 시작 40으로 해서 50 나중 거에서 시작 빼줘야지. 그럼 이거 얼마? 40분의 10이니까 가격은 여기에서 요 문장에서 우리가 25%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25%. 그럼 25%에 그럼 이 좀 깨끗하게 쓰면 25%분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수요량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데 0.8 탄력성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요건 뭐가 나오겠어요? 20%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왜?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확인해야지.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요 20은 20% 감소겠어요? 상승했어요? 감소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위에랑 똑같단 말이에요, 문제가. 오케이? 좋았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 단계로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사실 요거 때문에 제가 여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먼저 봐봐요. 지금 요 문제 3번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구한 거 있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 그대로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아. 지금 이 상태는 똑같아. 근데 앞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어떤 소득의 증가, 이 가격 말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미 수요가 15%가 증가해버렸대요. 근데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거 소득 탄력성을 주고 이 소득 탄력성에서 수요가 변하는 걸로 주었는데 이따가 기출문제에서 풀어볼게요. 근데 봐봐요. 아무튼 이 유형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 자, 다시. 먼저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수요가 15%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자, 먼저 수요 15%가 플러스 증가인 상태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 임대료가 40에서 50만 원으로 상승할 때라고 나와 있죠. 그럼 가격의 변화율이 뭡니까? 우리 여기서 계산했잖아. 25% 플러스 된 거죠? 그랬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8이라면 아파트 수요는 몇 퍼센트 변화인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문제 3번에서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서 플러스 25%의 가격 상승이 있었죠? 그런데 탄력성이 0.8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0%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지. 왜? 여기에서 요걸 곱하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수요의 변화율은 20%였는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소였다고요? 증가했다고요? 감소였지. 왜?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여기 아래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0%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미 여기서 주어진 거는 수요가 15% 증가했다네요. 그럼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15니까 마이너스 5%. 결국 소득의 증가로는 15%가 증가했지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20%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총 이 수요, 아파트 수요의 총 변화는 마이너스 5%더라! 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이따가 기출문제 풀면서 우리가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거 만날 겁니다. 그때는 저는 지금 여기서 소득에 의해서 수요 탄력성 요거 그냥 주어진 걸로 봤잖아요. 근데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요것도 요렇게 주고 여기 수요를 소득 탄력성에서 구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기출문제에서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센트 구하는 거, 자, 봐봐. 지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공식을 딸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탄력성 공식을 외우냐면 탄력성을 알므로써 가격의 변화율과 탄력성을 알므로써 요 수요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시험에서는 그거를 물어본다고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센트 구하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교재 한번 지금 살펴볼게요. 자, 교재 70페이지 보시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에서 이제 여기에 호탄력성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점탄력성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호탄력성, 점탄력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사실 이 점탄력성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벗어났어요. 이따가 제가 71페이지에 참고해서 딱 알아야 될 거 그냥 하나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호탄력성은 뭐냐면 어떤 여기 수요 곡선이 있죠. 수요 곡선에서 한 점에서 다른 점의 요 선분을 우리가 호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호탄력성이라 그러고 요 점탄력성은 뭐냐면 요 선분이 아니라 한 점에서의 탄력성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점탄력성이라 그러는데 우린 안 한다. 우린 그냥 호탄력성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봐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음의 값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식에서 봤듯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밑줄 그세요. 시작점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중점 기준이 있는데 시작점 기준을 여태까지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지금 요 문제에서 시작점 기준은 이겁니다. 시작이 어디냐면 가격이 40원이었을 때 100개를 어떤 재화가 팔리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이죠. 시작. 그리고
그런데 가격이 50원으로 오르면서 수요량이 80개로 적어졌어요. 그럼 이거 나중에 바뀐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지금 요점이 시작점이고 요점이 나중에 바뀐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분모가 둘 다 시작이어야 돼. 자, 봐봐요. 일단 가격은 아랫부분이 아랫부분. 그죠?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가격 봐봐. 여기 40 시작. 그죠? 나중 거 50에서 시작 빼주잖아요. 분자. 아까 똑같죠?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100원에서 80이니까 얘가 100이 시작이고 나중 80, 시작 100 빼주잖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요게 시작점이 별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 그런데 이 시작점 기준을 그냥 놔두면 되지. 아니, 저는 자꾸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제발 우리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놔두세요. 뭐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아니 제발 우리 수험생 좀 그냥 시작점 기준으로 하게 놔두지 꼭 괴롭히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시작점 기준의 약점을 또 파헤칩니다. 이게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이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요 시작점에서 나중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탄력성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0.8이 나와요. 근데 어떤 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이거를 봐봐요. 그래서 봐. 이거를 이번에 나중점에서 시작점으로 이렇게 반대로 가도 이 값이 같아야 되잖아. 한번 해볼까라고 계산을 해봤나 봐, 이 사람이.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점에서 이제 요쪽으로 가니까 이번엔 요게 시작점이고 요게 나중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식이 여기에서 너무 지저분한데? 자, 여기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2는 봐봐요, 여러분들. 2는 요게 50분의 40 마이너스 50. 그죠? 요게 시작이, 여기 분모도 어떻게 바뀌냐면 80에서 100 마이너스 80. 요렇게 바뀌어요. 같을 리가 없겠죠. 요거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50분의 10 나오고 여기 위에는 마이너스 80분의 2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 5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1.25가 나오겠네. 1.25. 아무튼지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하나의 손분인데 여기에서 1로 갈 때 탄력성 계산한 거하고 여기에서 1로 갈 때 탄력성 계산한 거는 당연히 그 값이 다르단 말이에요. 공식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이의를 제기한 거죠. 야, 내가 이거 봤더니 이거 이상해. 시작점 기준은 이게 편하긴 한데 좀 이상하니까 우리 출발점을 그러면 시작점으로 여기나 여기로 잡지 말고 요거의 평균을 시작점으로 하자라는 그런 기상천외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균 기준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공식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봐봐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있는 분모를 시작 이 평균 값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분모가 원래는 시작점이었죠. 근데 이거를 평균 만드는 건 간단해. 50 플러스 40에서 요렇게 해주면 요게 2로 나눠주면 평균값 나오죠. 요 100도 마찬가지예요. 100도 2분의 80 더하기 100 요렇게 하면 요 시작점을 평균값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중간 기준 또는 중점 기준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게 용어를 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중점 기준이라고도 하고 중간점 기준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평균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 자리. 그렇지.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시작점인 100이 들어가 있었고 시작점인 40이 들어가 있었던 걸 요거를 평균 값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지도 말고 여기서 시작하지도 말고 평균으로 우리
그냥 가는 거야. 시작을.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계산하기가 어렵냐? 그게 아닙니다. 훨씬 이게 더 쉬워요. 왜냐면 되게 복잡해 보여도 지금 둘 다 분모가 2가 있죠? 얘네들이 약분돼. 약분돼. 그럼 이거 생긴 거 봐봐요. 어떻게 생겼어? 봐봐. 지금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큰 분수가 하나 있고 작은 분수가 두 개 있어. 자, 봐봐. 큰 분수가 하나 있고 작은 분수가 여기 두 개 있죠. 2는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구하면 돼.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적고요. 여기는 가격 있죠. 가격. 요거 어떻게 하냐면 나중 거 시작. 나중 거 시작. 여기는 수료형. 나중 거 시작. 나중 거 시작. 구하면 돼. 봐봐요. 지금 얘네들 한번 볼까요?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그냥 보세요. 이 2는 없으니까 얘네하고 얘네하고 똑같죠. 뭐만 틀려? 부호만 틀리잖아. 50, 50, 40, 40 똑같은데. 그죠? 여기서 봐봐. 80, 80, 100, 100 똑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근데 이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지만 바꿔도 돼. 얘네들 선생님 이거 외우는 거 되게 헷갈린데요? 바꿔도 돼. 왜?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죠. 절대값 씌울 거잖아. 그죠? 웬만하면 바꾸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당황해가지고 바꿔도 별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웬만하면 이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이거 지금 좀 더 큰 칠판으로 좀 볼까요? 시작점 기준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자, 큰 분수 만들고, 그죠? 작은 분수 두 개 만들어. 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값하고 요 값하고 같고 요 값하고 같아. 그리고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고 이 값하고 같으니까요. 아셨죠? 우리 아까 이게 어떻게 됐었어요? 이게 아까 우리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가 뭐였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거 40, 50, 그죠? 180, 180. 바뀌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아무튼 절대값. 이렇게 가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요놈 두 개가 똑같고 요놈 두 개가 똑같고. 외우기 되게 쉽죠. 오케이, 끝.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 시험장에서 탄력성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중점 기준으로 구해야 돼요? 아니면 시작점 기준으로 구해야 돼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시험에는 주어져요. 가로치고 단 시작점 기준이다. 내지는 단 중점 기준이다 라고 주어주니까 거기 맞춰서 푸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무 말이 없다면 시작점 기준으로 푸셔도 되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시작점인지 중점 기준인지. 공식 알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참고를 보세요. 참고가 우리 이게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오다가 29회에 처음 한번 출제됐거든요. 자, 지금부터 뭐에 관한 거냐면 여태 우리가 배운 건 호탄력성이었는데 점탄력성은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생겼을 때 요 점에서의 탄력성, 요 한 점에서의 탄력성, 그 다음에 이게 직선이었을 때 한 점에서의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점에서 탄력성, 요 점에서 탄력성.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그냥 알자고요. 그냥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 괜찮아.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왜? 참고잖아요. 참고. 자, 봐봐요. 근데 사실 이걸 왜 선생님 중요하지도 않는 걸 왜 가르치죠? 왜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점탄력성이 엄청 천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경제학이 전공인데 경제학에서는 호탄력성은 사실 쳐주지도 않아. 우리 경제학에서는 점탄력성이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할 때는 점탄력성만 배우거든요, 거의.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만 거의 유일하게 호탄력성을 최고로 쳐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호탄력성을 알려드리고요. 근데
점탄력성이 안 나오다가 29회 처음 출제됐죠.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려면 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나올 만한 게 점탄력성에서 우리 시험에서 혹시나. 근데 몰라도 된다. 잊어먹어도 된다. 자, 이게 결론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요게 우리 수요 곡선이란 게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생길 수도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쌍곡선 형태로 이렇게 우하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봐봐요. 우하향하는 직선인 경우에 여기에 있는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모든 점에서의 탄력성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직선인 경우에 모든 점에서 가격 탄력성이 달라. 그런데 쌍곡선의 형태에선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요 점이나 요 점이나 모두 다 동일한 값을 갖더래요. 왜냐고 안 물으셔도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암기하시고 암기 안 되면 그냥 버리세요. 혹시나 나오면 이제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기에 이건 다른 경제학 시험에도 엄청 잘 나오는데 직선인 경우에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같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라고요. 직선일 때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다 다르고 쌍곡선일 때 다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같은 거예요. 아시죠? 끝! 여기까지만 알면 돼. 잊어먹으면 할 수 없어. 오케이,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 교재 72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글씨 그냥 보지 마시고 요 표만 외우면 되는데 표도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요 그림 정도만 여러분들이 표하고 같이 하면 저절로 외워져요. 이거 저절로. 자, 우리가 요 수요 지금 우리는 이제 점탄력성 싹 잊어버려요. 이제 우리는 호탄력성을 보는 거야. 직선의 이제 호탄력성을 보는 건데 만약에 수요 곡선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죠. 수직으로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탄력성이 0이에요. 왜 탄력성이 0이냐면 이거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거 탄력성이 0인 이유는 보세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어떤 걸 봤냐면 여기 그냥 시작점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의 변화율 퍼센트 수요량의 변화율 퍼센트죠. 근데 요거 봐봐. 얘는 수직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원에서 200으로 올랐어.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은 뭡니까? 여기서 100%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근데 수요량이 수직이니까 조금이라도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 왜? 가령 여기가 300개라면 가격이 100원일 때도 수요량이 300개고 가격이 200원일 때도 수요량이 300개니까 이 분자가 뭐가 돼요? 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수직이라고 하다면 요게 수직이라면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렇죠. 분자가 0이니까 요 완전 비탄력적에서 수직인 경우에는 탄력성은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왜? 왜냐면 분자가 0이 되니까. 분자가 0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수평인 경우 있죠. 수평인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 그래요.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 탄력적은 이렇게 수평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왜 수평이냐? 이것도 봐봐요. 아까 가격의 변화율 퍼센트하고 수요량의 변화율 퍼센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게 지금 이렇게 수평이죠. 그러면 가격이 아주 조금만 변하더라도 수요량은 쫙 이만큼 무한대로 변해. 무한대로.
그러니까 가격이 아주 적더라도 요 분자가 무한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아, 요게 일자가 아니에요. 요게 알파벳 2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완전 탄력적은 무한대야, 무한대. 요게 무한대 기호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엄청 크다고.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요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예요? 0이죠. 그죠?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히 누워있어. 수평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다. 0이다. 요거 두 개 기억. 그리고 요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요렇게 약 45도 각도로 요런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단위 탄력적이라 그래. 단위 탄력적일 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1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게 바로 뭐예요? 단위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쉬워요. 우리가 요 0하고 1 사이에 있는 애들은 그냥 비탄력적이라고 부르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쉽죠? 자, 그럼 다시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요령은 이거예요. 처음에 0하고 무한대를 놔둬요. 그럼 요거 완전 비탄력적이고 요거 완전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흔히 쓰는 숫자가 1 아닙니까? 1. 그래서 1은 단위 탄력적. 그리고 0하고 1 사이에는 얘네는 그냥 비탄력적. 1보다 크고 무한대 사이. 얘는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그냥 탄력적이다. 라는 거. 요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암기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탄력적, 탄력적.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제가 평생 여러분들한테 안 잊어먹게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정말 엄청난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그 뭐라 그러지? 그 뇌에 있는 거 뭐라 그러죠? 뉴런이 아니라고 뭐지? 전두엽이라거나 여러분들의 전두엽에 영원히 남아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탄력적이야, 탄력적. 탄력적인 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고 비탄력적인 거는 이렇게 생겼죠. 자, 근데 우리 세종대왕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비자를 한번 제대로 써봐요. 비읍이죠, 비읍. 비읍이야. 비탄력적이야, 비. 수직이야. 다시 비읍이야. 비읍. 비탄력적이라고. 수직이라고. 수직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비탄력적일수록 어떻게 해요? 서 있어. 탄력성 한번 보면 탄력성? 탄력적인 거 세종대왕님 너무나 감사한데 탄력적이면 이렇게 생겼죠. 자, 티귿이야, 티귿. 티귿이야, 탄력적. 티귿. 아야, 아. 니은이야, 니은. 탄력적이야. 누워있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티귿이야, 티귿. 탄력적이래. 탄력적. 아에다가, 여기다, 니은. 아,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면 돼요? 그죠? 비탄력적인 거는 요 글자 생기세 비읍이니까 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해요? 누워있잖아. 탄력적이잖아. 탄력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탄력적이야. 탄력적.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못 외우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해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0이다. 그죠? 완전 탄력적이면 뭐 해야 돼요? 무한대 되죠. 그리고 1은 뭐라 그랬어요? 단위 탄력적이죠. 그러면 단위 탄력적. 그럼 0하고 1 사이에는 비탄력적. 1하고 무한대 사이에는 탄력적. 이렇게 부르는 거야. 끝.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여기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 요거는 옆에다가 탄력성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왼쪽에다가 기울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기울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게 수직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수직이야, 수직.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어떻게 수평이라 겠죠. 그래서 여기 수평입니다. 그리고 요걸
근데 여기서 기울기는 수직 수평하고요. 요 두 개가 무지하게 중요한데 비탄력적이면은 기울기 크다. 기울기가 크다는 게 뭐예요? 가파르다. 이렇게 적어요. 가파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작다. 요게 뭐예요? 완만하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완만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 탄력적이라는 게 요게 요렇게 누워 있죠. 탄력적인 거는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비탄력적인 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비탄력적인 거는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수평으로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이렇게 요 문장을 이제 하나씩 음미해 가면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즉 수요량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수요의 탄력성이 0이죠. 그럼 이거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0이 되면서 요게 어떻게 돼요? 수직이 된다. 요게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자, 근데 2번 요거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면, 밑줄 그으세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면, 그러면 우리 식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의 변화율이 있는데 뭐가 더 작대요? 수요의 변화율이 작다는 얘기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다는 거죠. 그럼 이 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 크다는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뭐라고요? 수요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작다면. 이 표현이랑 똑같아. 여기 밑줄 그어두세요. 그러면 1보다 작은 값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가파르다. 여기 기울기는 크다. 똑같아.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요건 단위 탄력적은 탄력성이 1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여기도 밑줄.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면, 그럼 이번에는 분자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요 식에서 분자가 더 크면 1보다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줄. 자,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은 탄력적이죠. 1보다 크면은 요거는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라고 부르고, 완만한 기울기 밑줄. 완만한 기울기 작다. 기울기가 작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누워 있으니까 기울기가 더 작은 거고,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거예요. 기울기가 크다. 그러니까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반대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뭐예요? 반대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의 모양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울기와 탄력성의 관계는 서로 반대고, 수직이면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그거 외우시면 돼요. 제일 중요해.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인데, 요건 뭘 의미하냐면요. 수요가, 그러니까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느 경우에 크고 어느 경우에 작냐, 그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체제의 수입니다. 대체제의 수. 자, 그럼 밑줄 그으세요. 대체제의 수가 많을수록 그 제품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야. 대체제의 수가 많을수록 탄력적. 그럼 또 얘네들도 좀 비겁하게 내려면 대체제의 수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내던가, 대체제의 수가 적을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내면 틀리겠죠. 자, 그러면 대체제의 수가 많다는 것은, 자, 여러분 여기다 적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비자의 힘이 크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자, 봐봐요. 여러분들, 대체제의 수가 많다는 것은 소비자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높다는 의미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겁니다. 가령 콜라가 있죠. 콜라의 대체제는 탄산음료 종류 되게 많죠. 사이다, 그 다음에 뭐 환타, 뭐 스프라이트, 뭐 요즘에는 뭐 이상한 것도 많이 나왔어요. 스트라이프, 뭐 종류가 되게 많아. 근데 얘네들이 다 1,000원이었어. 1,000원. 다 가격이 1,000원이었다가 콜라가 갑자기 이 가격을 1,100원으로 올리죠.
그러면 이 소비자는 힘이 세니까 왜? 대체재가 많으니까 소비자가 이럴 수 있다면 콜라 뭐야? 이 건방지게 100원을 올렸네. 나는 그러면 딴 거 사 먹을래? 사이다나 환타, 스프라이트 이런 거 먹을래? 라고 하면 가격은 10%밖에 안 올렸는데 수요량은 어떻게? 한 30%가 확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야? 그렇죠. 소비자가 이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이유는 가격에 대해서 민감해가지고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안 살 수 있는 이유는 대체재가 많아. 그러니까 너 안 사더라도 너 딴 거 살 수 있어. 그래서 대체재도 많고 그 말은 곧 소비자의 힘이 세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소비자의 힘이 없는 거 뭐가 있을 거예요? 대체재가 없는 거. 농산물 같은 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대체재가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마늘, 파 그런 거는 가격이 웬만큼 오르더라도 소비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사 먹을 수밖에 없죠. 가령 흉년이 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대체재 수가 많을수록 탄력적입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면 안 되고 부동산 시장에다 적용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주거용 부동산이 대체재가 많아요? 아니면 상업용이 많아요? 주거용 부동산이 대체재가 많죠. 상업용 부동산은 그 일정한 상권에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재가 적지만 주거용은 광범위하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은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보다 탄력적이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주거용 부동산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쌍가로 2번. 재화에 대한 지출이, 자, 밑줄 그세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X제가 있고 Y제가 있을 때 요 X제는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벌면 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90만 원어치를 구입을 한다고 쳐요. 매달. 근데 요 Y제는 5만 원어치만 구매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X제도 10%, Y제도 10% 가격이 올랐을 때, 자, 요 X제 같은 경우에는 10% 가격이 오르면 얼마가 더 뛰냐면 9만 원. 여러분들의 소득 중에서 9만 원을 더 쓰게 되는 거고, Y제 같은 경우에는 겨우 5천 원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재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야 이거는 9만 원이나 더 써야 되니까 X제에 대체재가 있으면 다른 거를 사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가격의 상승폭에 따라서 더 많은 소득이 어떻게 해요? 희생되게 되니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웬만하면 다른 대체재를 구하려고 하고 요 Y제 같은 경우에는 끽해봐야 5천 원 더 올라가는 거니까 가격이 웬만큼 오르더라도 그냥 Y제를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더 신중하게 구입해야 되고 탄력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됐어요. 그게 요 쌍괄호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쌍괄호 3번도 이것도 중요한데 사치제와 필수제 같은 경우에 자 필수제 대표적인 게 우리 쌀 같은 거죠. 쌀. 자 보세요. 쌀 같은 게 없으면 필수제는 없으면 안 되는 상품이에요. 반드시 구입을 해서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힘이 없죠. 그러니까 요 필수제 같은 경우에 밑줄 가격 변동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즉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필수제는 비탄력적. 그런데 보석과 같은 사치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면 안 사면 그만이죠. 보석이 없다고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에 그냥 안 사고 말아.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적이다?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부동산에 대해서 요 3번, 4번 별표 요거를 부동산에 응용한 요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대형, 신축, 고가 부동산은 거의 사치제와 유사하니까 요 경우에는 탄력성이 크지만 자, 있고요. 하지만 소형, 중고, 저가 부동산은 요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디 그 저소득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탄력성이 없단 말이에요. 탄력성이 그래서 작아요. 좀 가격이 오르더라도 할 수 없이 사야 돼. 할 수 없이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필수제로 보는 거죠. 대형, 신축, 고가는 사치제로 보는 거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저소득층은 소비자인데 힘이 없으니까 탄력성이 작아요. 선택의 폭이 별로 없단 말이야. 왜?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니까. 대체제가 나오더라도 선택의 폭이 넓어야지 그 탄력성이 커지는데 저소득층은 탄력성이 작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층은 탄력성이 크다.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사실 경제학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은 요걸 부동산에 응용한 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쌍괄호 4번 기간의 장단은요. 측정하는 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있고 단기인 경우가 있는데 자, 밑줄 보세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탄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장기는 단기보다 자, 이것도 밑줄. 장기는 단기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인데 그 이유는 장기에서는 대체제를 찾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보세요. 우리 오일 쇼크나 그런 걸로 원유 가격이 아주 급등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요 시간이 짧은 단기하고 요 장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기에서는 당장 원유에 대한 대체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유가 오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원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려 그래도 되게 부담이 되죠. 그죠? 근데 장기가 되면은 원유의 대체제를 찾게 됩니다. 사람들. 어떤 거? 그렇죠.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기름값 한참 막 굉장히 비쌀 때가 있었어요. 그 원유 가격이. 그럴 때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옥수수를 재배해가지고 옥수수로 뭘 만들었냐면 에탄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휘발유 대신 그걸 대체제로 사용했고요. 아니면은 원자력 발전소 지어도 되겠죠. 아니면 조력을 이용하던가 그런 장기에는 대체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더 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우리는 주택 시장에서 신규 주택의 공급이 가능해서 기존의 중고주택의 대체제인 신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장기에서 더 탄력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재화의 용도가 다양하면 대체가 가능하므로 탄력성이 더 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지만 밑줄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그 말은 재화의 용도가 다양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재화 자체가 대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령 부동산에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가 비옥해가지고 논도 될 수 있고 밭도 만들 수 있고 그 밖에 여기다 주택까지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염전으로 쓰던 토지는 여기는 소금에 쩔어가지고 염전으로밖에 못 쓰겠죠. 그 경우에는 용도가 제한적이거나 용도 전환이 어려우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다. 왜? 그 자체적으로 대체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재화의 분류 범위에서요. 재화의 분류 범위가 좁을수록 탄력적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게 범위를 술은 뭐예요? 술은 뭐 크게 맥주, 소주, 막걸리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맥주는 우리가 뭐 있어요? 뭐 맥주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흑맥주도 있고 백맥주도 있고 톡 쏘는 맥주도 있고 여러 개 있고요. 소주는 또 강한 소주, 약한 소주, 또 오렌지 소주, 뭐 딸기 소주 뭐 이런 거, 막걸리도 장수 막걸리, 이천 막걸리, 포천 막걸리 막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범위가 좁아져.
그 카테고리를 점점 좁을수록 여기 얘네들은 어때요? 대체제가 엄청 많아지죠. 그러니까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틀어서 그냥 맥주의 대체제 하면 끽해봐야 소주, 막걸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범위가 클수록 대체제가 적어지고, 그럼 여러분들 술의 대체제는 있습니까? 술의 대체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범위를 넓힐수록 어떻게 해요? 비탄력적이고 분류 범위를 이렇게 좁혀 나갈수록 다른 대체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더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수요는 일반 재화의 수요에 비해서 부동산은 비탄력적인데, 이때 부동산을 종류별로 세분화할 수 있으면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탄력적이라고 앞에서 우리 배웠었죠.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요. 쌍괄호 8번 보시면 교재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에 요 표가 있는데 부동산하고 관련된 걸 집중적으로 알아두셔요. 특히 중요한 게 요 2번 중요합니다. 2번이 제일 중요. 용도 전환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고, 대형 신축 고가, 소형 중고 저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범위를 세분화하면 대체제가 많아지니까 탄력적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식으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두 식을 비교하면서 식의 탄력성의 크기, 요 식 1과 식 2 중에서 어느 게 탄력성이 더 크니, 내지는 어느 게 기울기가 더 크니,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거를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식이요, 이렇게 좌변에 Q가 있고 우변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앞에 붙어있는 P 앞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 이게 탄력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요 앞에 부호 같은 건 전혀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니까 절대값만 그냥 중요한 거예요. 숫자의 크기. 그리고 요거는 공급 곡선도 되고 수요 곡선도 다 통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튼지 간에, 자, 다시 지금 요렇게 Q로 된 식에서 오른쪽으로 정리가 됐을 때 P 앞에 붙어 있으면은 요 숫자가 뭐를 의미하냐면 탄력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앞에는 1이고 1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2죠. 그럼 탄력성은 누가 더 커요? 이 식 1이 식 2보다 탄력성이 2배라는 소리입니다. 여긴 1이고 2니까. 그러면 탄력성이 2배라는 얘기는 기울기는 얘가 2배 더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봐봐요. 식 1은 식 2보다 탄력성은 2배가 큰데 기울기는 2배 작다. 자, 반대로 이번엔 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식이 이번에는 여기 위에는 Q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P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P라고, 자, 봐봐요. 이렇게 P라고 나온 식 중에서 Q 앞에 붙어 있는 수, 여기 앞에 1이 요거 생략이 돼 있으니까 요 수는, Q 앞에 붙어 있는 수는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을 서로 비교해 보면 식 1이 식 2보다, 요건 2고 요건 1이니까 기울기가 2배 더 커요. 기울기가 2배 더 커. 그러면 탄력성은 반대로 2배 더 작겠죠.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니까. 요거는 공급 곡선에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봐봐요. P는 2 더하기 3Q 요런 식이 있고, 그 다음에 2P는 3 더하기 4Q 뭐 이렇게 식이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앞에 3 붙어 있으니까 요거의 기울기는 Q 앞에 요 숫자는 기울기라고 했죠. 요거 기울기고 요거 4 아니에요? 근데 요게 4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 요 Q 앞에 요게 없어야 돼. 여기 근데 지금 2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양변에 2분의 1을 양변에 곱해야지.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야지 요게 1로 그냥 사라지죠. 그래서 요거 2분의 1을 곱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P는 2분의 3 더하기 2Q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4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P를 이렇게 정리해 줬을 때 위에 Q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어느 게 더 기울기가 크다? 이 식이 기울기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게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지금 이 식하고 요 두 식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먼저 이거 여러분들 요거 풀기 전에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군대 가서 제가 이제 하기 싫었던 게 뭐냐면 하긴 군대에서 뭐 하기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다 하기 싫지.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자기 싫은데 군대에서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뭐냐면 사격이었어요. 사격. 그래가지고 사격을 또 제가 되게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총 쏠 때 눈을 감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는 꼭 이게 탁 쏘면은 이게 놀래가지고 눈을 감아가지고 제대로 아무튼 제대로 뭐 관역에 맞힌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병장 될 때까지 버릇을 못 고쳐서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사격하게 되면 그 군기가 없으면 사고 날까봐 막 기압을 엄청 심하게 줍니다.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거는 총을 딱 쐈는데 관역 말고 딴 데를 만나서 딴 데를 지나가가지고 피탄이 발생했을 때가 제일 힘들어. 그럼 빗나간 탄환인 피탄을 찾기 위해서 전 부대가 그 산을 막 뒤져요. 그러면 이제 피탄을 발견했죠. 그러면은 그 피탄을 그 사격을 지휘했던 중대장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커야 돼. 만약에 이게 손상이 되면 나중에 욕먹어요. 그래서 그 피탄의 크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대장님 피탄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딱 보여드리죠. 그러면 중대장이 딱 보다가 야, 피탄의 크기가 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 그 중대장님의 좀 혀가 좀 짧아서 그런지 발음이 좀 잘못돼서 원래 피탄 크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중대장이 피탄 큐기 크니 그랬대요. 뭐라고요? 피탄 큐기. 자, 그래서 피탄 크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치? 피탄 큐기. 자, 다시.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피탄 큐기. P 앞에 있으면은 탄력성이야. P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그리고 Q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기울기라는 거. 자, 그러면 요 피탄 큐기만 외우면 지금 이 식하고 요 식하고 어떤 것이 탄력성이 더 크고 어떤 것이 기울기가 더 큰지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봐봐요. 여기 Q는 30 더하기 5P죠. 그러면 지금 여기 Q 앞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P 앞에 뭐가 있습니까? 5가 있죠. 그러면 이 5는 기울기예요? 탄력성이에요? 탄력성이죠. 그러면 얘는 탄력성이 한 5 정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지금 8이죠. 근데 지금 요 Q 앞에 2 붙어 있죠. 그럼 이 2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양변에 뭘 곱해야 돼요?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깨끗하게 Q 앞에 이걸 떼어야 돼요. 그러면 Q는 5-4P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요 4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 4가 탄력성의 크기가 한 4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식하고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놈보다 탄력성은 더 커. 그럼 기울기는 반대겠죠. 기울기는 얘가 더 탄력성이 크니까 기울기는 얘가 작고 기울기는 얘가 더 크게 되더라.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다 적어놔야지. 이렇게 피탄
Q기. 자, 여기 봐봐요. 여기도 지금 식 앞에 3이 붙어 있죠. 그럼 이거 떼어버려야지. 그럼 어떻게 되면 양변에 3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줘. 3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요게 P는 10 더하기 2Q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2가 붙어 있네. 그럼 양변에 이건 뭐 곱해줘야 돼요?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서 이걸 떼어버려야 돼요.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이게 P는 5-4Q죠. 그럼 봐봐요. 여기 부호 같은 건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Q 앞에 붙어 있는 거 이거 P탄 Q기니까 요 놈은 기울기죠. 얘 Q 앞에 붙어 있으니까 기울기지.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2고 기울기가 4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기울기가 커요? 얘가 기울기가 커. 그럼 얘는 탄력성은 얘보다 작겠네. 끝! 오케이. 아이고 좋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뭐 해야 돼? 이 P탄 Q기 제가 없는 군대 얘기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한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나중에 뒤에 거미집 이론에서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막 이게 식이 나왔을 때 막 따져보고 그려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딱 구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볼까요? 오늘 포인트. 자, A의 비탄력성에서 B가 원인이고 A가 결과라고 했죠?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탄력성의 공식은 율분의 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력성 계산 방법은 시작점 기준과 중점 기준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작다, 완만하다, 그죠?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크다, 가파르다.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대체제가 제일 중요해.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P탄 Q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재 74페이지, 오늘이 아니구나. 지금 이 시간까지는 74페이지까지 나갔는데, 우리 수요의 탄력성, 요 다음에 요거를 약간 응용하는 거예요. 훨씬 재밌고 쉽습니다. 그래서 5분만 쉬었다가 1시간 더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어보자고요. 5분만 쉬었다 오세요.